계약체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50번 한번 보도록 50 그 계약체상 과실책임이요. 자, 19번이요. 다음 중 계약체상의 과실책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거 봐봐. 우리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잠깐 쓸게요. 여러분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부불능이죠? 전부불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죠? 무효인데 535조요. 계약 체결상의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을 이렇게 질 수 있죠. 계약체상 과실 책임이요. 그 다음에 매매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항상 말했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 평당 100만 원 미만이잖아요. 여기에서 일부가 부족하죠. 일부가 부족이면 574조.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으로 간다. 이런 경우는 계약체상의 과실 책임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후발적이죠? 여러분, 후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여기서 누구냐면 채무자. 유효인데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그 다음에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위험 부담.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원칙은 뭐다? 원칙은 이미 이 말이죠. 이미 멸실 이 말이죠. 그냥 내가 아까 문제 뭐죠? 이론할 때 얘기했죠. 이미 멸실 이 말은 1번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2번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3번 계약체상의 과실책임을 찾으시오. 이때 다 이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1번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획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이죠. 미달. 수량을 지정한 매매 줄고 미달 동그라미 미달. 거기다 써 574조 담보 책임이죠. 574조 담보 책임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유효 이렇게 유효. 2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 이미 동그라미 이미 그 토지 전부가 수용 동그라미 이미 수용.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죠. 이것은 무효이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될 수가 있죠. 옆줄 긋고 무효라고 써면 그때 무효. 2번이 정답이죠. 이미 수용, 이미 멸실 이 말이죠. 3번 봐봐. 3번, 4번, 5번 다 보면 뭐라고 나왔죠? 가공 매매계약 줄과 체결 후. 그 다음에 4번 봐봐. 유명하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뭐가 매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결 후가 중요해. 둘 다 뭐다? 후발적이죠. 후발적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다? 원시적이죠. 그 다음에 5번 봐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계약이죠. 원시적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묶고 3, 4, 5를 묶어가지고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 옆줄 긋고 유효 이렇게. 자, 다시 이제 3번부터 다시 가. 그러니까 무슨 이제 봐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찾는지 다 알겠죠. 자, 3번을 보면 가공 매매계약 체계로 후발적이죠. 제3자의 방화죠. 줄고 제3자 방화 쌍방의 귀책 사유 X죠. 쌍방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자는 채권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누가 돈을 소리본다? 채무자. 그래서 3번을 뭐란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유명하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줄고 봐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림을 내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줘야 되죠.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서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예요? 임대인이 누구예요? 채무자가 되죠. 왜? 그림을 줘야 되니까. 이해됐죠 지금? 그걸 알아야지 이걸 맞추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 임대인은 누구냐? 이퀄 채무자예요. 자, 지금 계약을 체결했죠? 후발적이죠? 채무자죠? 과실이 뭐예요? 과실, 귀책 사유죠. 귀책 사유.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귀책 사유. 이걸 뭐라고 얘기해?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 알겠죠? 그럼 채무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5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됐다. 써 거기다가 576조 담보 책임이다. 576조 담보 책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576조 담보 책임은 뭐예요? 그럼 아까 했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담보 책임 아니죠? 그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야 된다? 경매. 알겠죠? 그러면 실행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이렇게. 그럼 집에 가셔가지고 꼭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아니지, 내일 날이 뜨기 전에 꼭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알죠? 문제풀이. 이론 강의보다는 문제풀이를 좀 빨리 돌려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20번은요, 계약 체계상 관할 책임이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계약 체계상 관할 책임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된다,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된다. 원시적하고 관계되죠? 원시적. 정말 자유분방에 지금요, 요주 나갔다가지고, 자,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돼 있죠? 자,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했는데 그 전에요, 1월 30날 건물이 멸실됐죠? 이것을 원시적이라고 하죠? 이런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죠. 실내 이익이요. 그런데요,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하죠. 그 다음에 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악이나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을은 뭐가 돼야 된다? 선이 플러스 뭐가 된다? 무과실이 돼야 되죠. 항상요. 그래서 갑이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거나 을이 만약에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갑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거나 선이 플러스 무과실, 을이 만약에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계약 체계상 책임은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 3번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4번 신뢰익 배상을 하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1번 보세요. 우리 민법은 줄거 원시적 불능 줄구시고 이미 멸실 이 말이죠. 이미 멸실. 원시적 불능은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 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거기 줄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여기까지를 뭐란다?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행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이렇게.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는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OX, X. 갑은 일방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4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 줄고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이렇게. 574조 수량 부족 담보 책임. 그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5번 건축공사의 대가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을 했으나 그 임야 사용권이 줄고 원시적 불능. 그럼 뭐가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배상 책임 줄구시고 손해배상 책임을 뭐라고 얘기한다? 무슨 손해배상을 한다? 오케이, 신뢰이익 배상을 하죠. 왜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과 관계가 있다? 원시적 불능.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니까 신뢰이익 배상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3번. 자요, 21번을 보세요. 계약 교습이 부당 파기의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부당 파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부당 파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당파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이제 교섭 단계잖아요. 그럼 교섭 단계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교섭 단계는 계약 체결 전이죠. 그럼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는 것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죠.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그래서 신뢰 이익 배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요.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를 했어요. 이 부당 파기가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를 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이 말이죠.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다. IMF죠. IMF. 이럴 때는 이것은 적법이에요. 왜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잘리파예요. 새로운 사람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상당한 이유가 없이 부당 파기했다. 이것을 우리는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것을 여러분 채무 불이행하고 얘기하잖아. 왜? 채무 불이행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됐다. 후발적하고 관계된다. 후발적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지 않고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행위에 의해서 신뢰 이익 배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뢰? 계약이 체결이 될 것으로 뭘 했다? 믿었다. 그게 신뢰죠.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신뢰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 뭐를 되더라도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투입한 비용. 계약 체결이 좌절되도록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투입한 비용.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좌절된단 말이 뭐냐? 바로 경쟁 입찰이죠. 이런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매예요. 경매. 이런 부동산 경매는 내가 반드시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견적서 작성 비용, 견적서 작성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 이것도 역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불법 행위는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 이익이죠. 그럼 여기서 신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서 청구할 수 있냐? 만약 일방이요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우석대학교에서 이제 그 사무직 지원을 뽑았는데요. 이 사무직 지원을 뽑아놓고 이 사람한테 발령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가 안 나오니까요. 계속 미룬 거예요. 미루면서 그냥 있으라면 미안하니까 전화 오잖아요. 나 언제 가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 뭐냐? 혹시 운전면허증 있냐고. 없다 하니까 우리는 출장도 가야 되니까 운전면허증 따라. 운전면허증 따라오니까 좀 있으니까 워드 자격증 있냐? 없다. 따라. 못 따라 해가지고 계속 이게 자격증만 딴 거예요. 부필요한 자격증을요. 그러니까 일방이 요구를 해가지고 비용이 자꾸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약이 파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교섭 단계 이것이 시험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보셔요. 1번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부당 파기는 줄곧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불법 행위가 된다가 아니고 될 수 있다죠? 될 수 있다 줄 것이고 거기다가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된 경우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이죠.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 줄고 이것을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 말이죠. 신뢰 이익 배상. 이거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이 뭐예요? 우리가 뭐라 한다? 대출금 이자 같은 것이죠. 대출금 이자. 계약이 체결될 것을 믿고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이죠. 소유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계약 체결의 좌절 동그라미 좌절될 수 있는 경쟁 입찰 동그라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출한 견적서 작성 비용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냐 이것은 2번에서 신뢰라고 했죠. 신뢰다 아니다 이 말이죠. 4번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줄 것이고 적극적 요구에 따라 거기까지 줄고 두 번째 주면 끝에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 거기까지. 됐죠? 5번요.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줄고
정신적 고통 줄 것이고,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 그것을 뭐란다? 정신적 위자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자요, 그 다음에 22번 봐봐. 갑은 자기 소유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보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나오겠죠.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는 뭐다? 부당 파기. 그런데 이러면요, 이 부당 파기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뭐가 된다?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1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을 줄고 강제할 수 없다. 옆줄 긋고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어. 우리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된다고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지만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죠. 갑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 틀렸죠. 체결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맞아. 왜요? 교섭 단계니까. 그런데 법적 책임이 없다. 그게 틀렸죠. 써 거기다가 부당 파기 플러스 상당한 이유 X. 부당 파기이고 상당한 이유가 없죠. 이퀄 불법행위 성립 가능.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불법행위 성립 가능, 이 말이죠. 알겠죠? 교섭 단계에서 상당한 이유가 없이 부당 파기했죠?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3번 봐봐. 계약 체결의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 갑은 줄고 채무 불이행 책임 OX, 너무너무 중요하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보면 계약 체결 전 아니에요. 전. 부당 파기는.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뭐요? 채무불이행은 뭐라고? 후발적으로. 지금 오늘 얼마나 하더라도 100번을 얘기하고 있죠? 누가? 채무자가 뭐가 있다? 귀책사유, 잘못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알겠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알겠어요?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후발적이죠. 그런데 이 지금 위의 문제는 지금 뭐죠? 원시적이죠. 원시적.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4번, 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 줄고, 이유가 상당하죠. 이유가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유가 상당 그러면서 적법행위이다. 적법행위.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여기 봐봐요. 계약 체결의 부당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 불법행위죠. 상당한 이유가 있죠? 그러면 적법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5번은요.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 을이 입은 모든 손해가 아니고 어떤 손해다? 신뢰이익배상. 신뢰이익배상,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 정답은 1번,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계약 체결상에 뭐란다? 과실 책임, 이렇게 얘기하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렇게요. 조금 골치 아프긴 한데 자, 한번 봐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봐봐요. 우리는 여기서 뭐가요? 유상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 쌍무계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무상계약이 있고요. 무상계약이 있어요. 여기 편무계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요, 유상이면서 편무계약인 것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현상광고라고 얘기하죠. 현상광고. 그럼 여기서 여기는 유상이고 여기는 쌍무잖아요. 여기는 무상이고 여기는 편무잖아요.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이다 그러면 안 되죠. 유상이 언제나 쌍무다 그러면 안 되죠. 왜요? 누구 때문에?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유상이면서 편무잖아요. 그런데 무상계약은 언제나 뭐다? 편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만 있는 게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쌍무계약에만 있죠. 그러면 무상계약의 대표적인 거 딱 두 가지. 뭐가 있어? 증여하고 뭐하고? 증여하고 사용대차하고 사용대차요.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유상계약? 유상계약 매매하고 교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증여하고 교환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하고 도급하고 뭐 조합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고용계약하고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여러분요, 지금 이것은 강의 노트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몇 페이지? 186페이지에 있대요. 여러분요, 186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 알겠죠? 계약의 유형에다가 50일 계약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186이라고 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상인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유상이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뭐다? 소비대차, 또 뭐가 있다? 위임, 그 다음에 임치,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이렇게 했죠. 종신정기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냐면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이면서 뭐다? 불요식 계약이죠. 불요식 계약이요. 낙성계약과 반대되는 게 뭐다?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에는 뭐가 있다? 현대계보, 현상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물현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보증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걸 요물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요 낙성이고 이것은 불요식이죠. 불요식의 반대가 뭐죠? 요식이죠. 요식행위는 뭐가 있다? 여기는요 가족법상 대부분 가족법, 혼인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뭐죠? 유언이라든가 다 가족법에 관계된 건 다 요식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이 있죠. 법인의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를 해야 되고 뭐죠? 어음이 있죠. 어음에는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뭐란다? 요식이다. 그 다음에 여기 질권 같은 거 있죠. 질권 같은 경우는 요물성이죠. 물건을 인도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동시행 환별권이라는 것은 쌍무계약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 그러면 무상이죠. 그러면 편무니까 동시행 환별권이 없죠. 이자부 소비대차 그러면 어떻게? 이자부 소비대차? 그러면 유상이면서 뭐가 된다? 쌍무가 되죠. 그러니까 동시행 환별권이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여러분요 여기 교환을 보면 교환은 유상이면서 쌍무가 되죠. 그러니까 교환계약에도 뭐가 있다? 동시행 환별권, 위험 부담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한번 봐봐요. 23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작년에 나온 것이죠. 예약. 이러면 예약은 뭐라 했어요? 예약은 언제나 뭐다? 언제나 채권 계약. 그래서 23번 봐봐. 채권 계약에다 동그라미 하고 써. 거기다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죠. 그런데 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20명 갈 건데 혹시 5명은 더 올 수도 있다. 이런 말 하죠. 25명이 될 수도 있다. 조건을 붙였잖아요. 저쪽에서 예스 하죠. 그럼 조건 붙일 수 있죠. 예약 동그라미 해봐. 예약은 두 가지예요. 써 거기다가 일방 예약. 그 다음에 재매매 예약. 이렇게 예약은 두 가지야. 일방 예약, 재매매 예약. 이렇게 예약은 두 가지. 이 두 가지 예약은 무조건 뭐다? 계약이다.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번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여기 봐봐. 쌍무계약은 모두가 무슨 계약이다? 유상이다. 반대하면 안 돼. 반대 써. 그다 반대로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은 아니다.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은 아니다. 가로 열고 닫고 현상광고 이렇게.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유상이면서 뭐다? 편무계약이죠. 자, 3번 봐봐. 교환이죠. 교환은 뭐다?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다. 교환은요. 교환계약을 요물계약 하면 큰일 나. 요물계약 박스하고 요물계약에다 써. 요물계약은 현, 대, 계, 보 이렇게.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을 요물계약. 요물이란 건 뭐죠? 요물이란 거 이런 뭐예요? 요물이란 것은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물건. 요물이다. 요물. 알겠죠? 교환계약은 뭐다?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다. 매매계약도 똑같죠?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그러니까 쌍무죠.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그러니까 유상계약이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를 잘 보면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24번은요, 1번 교황,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24번은요, 계약의 유행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교환계약은 낙성이, 봐봐, 교환은 뭐다?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그러니까 낙성이고 쌍무 맞죠?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요물 아니죠? 요물계약은 뭐다? 요물은 현대, 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을 얘기하죠. 2번 틀렸죠? 3번 증여죠. 증여를 봐봐.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죠.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사용대차도 마찬가지죠.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죠. 쌍무가 아니고 편무. 여기 봐봐. 사용대차 무상, 편무, 쌍무가 아니고 뭐란다?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죠. 임대차는 뭐다? 임대차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봐봐, 여기 봐봐. 이건 유상, 쌍무잖아요. 낙성, 분료식. 무상, 증여기하고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잖아요. 낙성, 분료식.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1번. 자, 25번은요. 다음 주 요물이고, 요물 뭐다? 현대계보. 증여는 뭐다? 증여는 낙성이죠. 낙성. 교환도 낙성. 매매도 낙성. 계약금 계약이죠. 4번. 임대차에서 임대차는 뭐가 있죠? 임대차 계약 자체는 낙성 계약인데, 임대차 계약에서 옆줄 긋고,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 임대차 계약 중에서 보증금 계약 그러면은 그건 뭐다? 요물 계약이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26번 옳은 것은 민법상 쌍무계약은 쌍무는 모두 뭐다? 쌍무는 모두가 뭐다? 유상이다. 맞죠? 사용대차는 뭐죠? 사용대차는 뭐예요? 봐봐 여기. 이건 여러분요, 이걸 암기하지 않고는 문제를 못 풀겠죠. 지금 문제 계속 나오는데. 이거 암기해야 되겠죠.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용대차는 쌍무계약 일종 틀렸죠. 4번 교환계약이죠. 우리 아까 교환 한번 배웠죠.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 지급에 관한 약정, 거기까지 줄고 금전의 보충 지급에 관한 약정, 그것을 보충금이죠.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왜요? 봐봐요. 봐봐. 매매계약하고 교환계약은 둘 다 똑같이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그러니까 매매에는 매매대금이 있고 교환에는 보충금이 있죠. 둘 다 똑같은 성질이다. 왜? 법적 성질이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매에 대해서 다 유상계약을 매매에 대해서 규정하고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에 관한 것은 다른 유상계약이 매매에서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알겠죠?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 줄고 보면 그때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 이 위험 부담 봐봐요. 유상과 무상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위험 부담하고 동시행한 몇 어디에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할 때. 그래서 4번은 뭐란다? 유상과 무상을 구별이 아니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의 하나야. 이렇게. 알겠죠? 뭐가 발생한다? 위험 부담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다시 쌍무계약과 4번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의 하나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4번 틀렸죠? 5번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처분 권한 줄고 가지고 있어야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줄고 이퀄 임대차 계약 했죠? 이퀄 뭐냐? 의무 부담 행위로서 임대차 계약은 의무 부담이죠. 채권행위죠. 이 의무 부담 행위로서 누구든지 체결 가능. 누구든지 체결 가능해. 그래서 거기 보면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틀렸어. 우린 서문거란 X라고 뭐라 쓰냐 거기다가 타인 소유물에 대한
타인 소유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 타인 소유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 이렇게요.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어?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물건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처분 권한, 다른 말로 하면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봐봐요. 여러분 누구네 집에요 전세를 살아. 전세. 여러분 누구 집에 전세를 살다가요 방 한 칸이 남아. 그러면 방 한 칸을 월세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우리 집이 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도 월세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처분 권한, 내가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간단히 얘기하면 없다. 그래서 남의 집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번 보세요. 틀린 것은 1번 사용대차. 그러면 사용대차는 무슨 계약이다? 사용대차는 뭐야? 암계약 했잖아요.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무상편무라니까 이걸 뭘 생각을 해요. 알겠죠? 맨 그때 쌍무다 틀렸어. 쌍무가 아니고 뭐다? 무상편무 계약이다. 동포 여러분 여기 봐, 여기 봐. 이 문제 이거 100번 풀어도 필요 없어. 100번 풀어서 암기할 필요 없이 이 지금 표를 응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알겠죠? 이것만 계속 나오는 거니까. 2번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맞죠? 그런데 모든 유상은 쌍무다 돼 안 돼? 안 된다겠죠? 그다 써. 모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모든 무상은 편무계약이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무상은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맞는 말이라고. 모든 무상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예약은 언제나 뭐다? 채권계약이다. 4번 쌍무계약이 아닌 쌍무계약 줄 거 봐. 쌍무계약 안에 뭐가 있어? 맨 끝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죠? 그런데 가운데 봐봐. 이행상의 결련성이죠? 거기다 써.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뭐라 쓰냐? 존속상의 결련성이라 써. 존속상의 결련성 했어요? 존속상의 결련성 했어? 가로 열고 닫고 위험부담 이렇게 써. 위험부담. 그러니까 존속상의 결련성은 뭐죠? 목적물이 멸실이 됐는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잖아요. 존속상의 결련성이죠. 동시행 항변권은 뭐예요? 뭐죠? 갑이 등기 서류를 가져와야 나도 잔금을 이행한다 이 말이죠. 등기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나도 잔금을 이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그래. 동시행 항변권을. 그런데 위험부담은 뭐라고 한다? 존속상의 결련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교환계약 또 나왔네. 교환계약은 뭐다? 유상, 쌍무 앞에다 써.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맞죠?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이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1번은 뭐라고? 쌍무가 아니고 뭐라고? 무상, 편무. 알죠? 무상, 편무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보셔요. 쌍무, 편무, 유상, 무상하고 구별이죠. 1번 쌍무는 당사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쌍방할 때 줄고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호 우전적 결련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죠. 채무 줄고 그 다음에 쌍방할 때 쌍하고 채무할 때 무 동그라미하고 그걸 쌍무라고 쌍무. 그 다음에 그때 계약 동그라미 쌍방할 때 두 번째 줄 채무할 때 무. 맨 끝에 계약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2번 편무는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도 그 채무가 상호 우전적 결련관계 줄거 봐. 그것을 대가관계라고 얘기해.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뭐죠?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잔금을 받는다. 잔금을 지급한 대가로 등기를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가관계에 있지 않는 것 편무다. 3번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것은 유상과 무상 전 과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지 줄고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지. 그래서 유상계약에다가 3번의 맨 앞에 유상계약 할 때 유상 동그라미 하고 그래서 뭐죠?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죠. 봐봐. 여기 보면 주고받는 것이요. 알겠죠? 주고받는 것은 뭐냐면 주는 것 대가로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뭐냐? 대가 관계가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는 유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하느냐? 유상.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현이 아니냐, 무상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이 벌써 틀렸는데 딱 봐도 모든 유상은 쌍무이다. OX, XX. 그 다음에 써서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무상.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가로 여기 닫고 OX. 가로 여기 닫고 OX. X단 말이야. X.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안 돼. 자, 4번은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4번.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의 하나요 동시행합의권과 이혼부담의 문제가 발생. 딱 거기까지. 어디에 한해서? 쌍무계약에 한해서 동시행합의권과 위험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정답은 5번. 마지막으로 29번.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증여나 사용대차. 여기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뭐다? 무상이면서 뭐다? 편무다. 편무. 1번 틀렸죠. 쌍무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편무. 이렇게. 2번.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양당사자가 각각 받은 굿불을 반환할 의무. 줄과 반환하여야 할 의무 이퀄 부당이득 반환 의무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런 봐봐요. 우리가 여기 잠깐 지워도 되죠?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동시합의권은 무효, 취소, 그 다음에 해제를 하죠.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하고 부당이득 반환하고 원상회복,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있죠. 이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아직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그럼 여기도 보면 뭐라 나왔죠? 지금 뭐라 나왔죠? 무효,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양 당사자가 각각 받은 굿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각 의무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있지 않다, 틀렸어. 있다.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무효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여러분요, 봐봐. 여기 좀 봐봐. 이제 좀 몸이 풀려서 강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막 좋는 거죠? 그냥 봐, 이제 문제. 자, 3번. 위험부담의 문제는 위험부담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쌍무계약. 쌍무. 알겠죠? 쌍무계약에서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네요. 4번.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 틀렸어요. 우리 먼저 자기를 채무하는 것이잖아. 봐봐. 여기 봐봐. 지금 이렇게 갑하고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갑하고 있으면 갑이 을한테 먼저 등기 서류를 제공해. 등기 서류를 주면서 잔금을 달라고 그래. 잔금. 그럼 이 사람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갑이요, 자기는 등기 서류를 주지 않아. 등기 서류를 주지 않으면 여기선 항변권이 없다 이 말이죠. 항변권이 없다. 자기는 등기 서류를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잔금을 달라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은 잔금 지급을 얼마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죠. 뭐가 있다?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어, 없어? 있죠. 우리 배우잖아요. 동시에 항변권. 그러면 항변권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일방은 자신의 채무는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면서, 자신의 채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뭐를 달라고 한다? 돈을 달라고 하죠. 그러면 나는 너가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잔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걸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민법에 항변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방은 반드시 등기 서류를 주면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은 채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하면 된다? 항변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등기서류를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등기서류를 주지 않고 잔금을 달라고 할 수 있어. 계약은 임의규정이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상대방은 자기도 그냥 잔금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등기서류를 가지고 올 때 잔금을 주겠다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항변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번을 보면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먼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죠? 먼저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한다?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 있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을 청구할 때는 먼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뿐만 아니라 편무계약 틀렸네. 동시 이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온다? 쌍무계약에서만 나온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조그만 표 하나가요. 한 문제, 두 문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나 나왔죠? 여러분 나중에 동시행 항변권 하면 또 한 문제가 나와. 뭐라 나와? 이렇게 나와. 봐봐. 다음 중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만 인정되죠? 1번 매매, 2번 교환, 3번 환매, 4번 도급, 5번 무이자 소비대차 이렇게. 무이자 소비대차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그러니까 쌍무다 편무다? 편무죠?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표 하나 가지고 문제가 지금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표를 여러분 딱 보면 알겠죠? 지금 108페이지에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그 표 있죠? 이 한 장에서 지금 문제가 7, 8문제가 났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양심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를 하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 문제를 보면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책을 볼 때도 그런 형태로 문제를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요. 다음 시간에요.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본 교재가요 나올 거예요. 알았죠? 깔끔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다가 내일은 아마 기본 교재가 나올 거예요.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기본 교재 나오면 그때 다시 그다요 좀 뺏겨 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